안녕하십니까. 시대를 기능시키는 경제입니다. 오늘이 2026년 5월 11일입니다. 11일 힘찬 월요일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을 함께 오늘 잘 읽어보겠습니다. 피싱 돈줄된 서울. 테더 스테이블코인이죠. 세탁소다. 야, 명동에서만 6개월간 3,100억 검은돈 창구로 범죄 수익 테더로 바꿔 송금하고 있습니다. 마곡, 강남 등이 거점이 됐다. 피싱 70%가 코인 연계해서 추적 단속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큰 문제가 되고 있군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USDT가 국내 불법 자금 세탁에 악용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금을 미신고 가상자산 환전소에서 테더로 받고 해외로 빼돌리는 게 주된 수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돈 세탁을 돕는 가상자산 환전소가 서울 곳곳에 퍼지면서 범죄 수익 환수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심각하죠. 두 번째는 일본 소식입니다. 보험 투자 적극 나서라. 경영인 손백 상한된다는 것이죠. 법 개정에 법적 리스크 완화하고 대표 사회이사까지 적극 추진하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 첫 행진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서울 집값 양도세 중과 이후 더 오를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 50년 설문을 했는데 이런 기사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대차 그룹 로봇 군 최전방 정찰에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빌리티 사족 보행 웨어러블 등 경계 수색 비전투 분야에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게임 산업 키운 OLED 모니터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한경에서 시커머스 5개월째 역성장이라고 합니다. 시커머스에 대해서 지적했고요. 코스피 가천 주간입니다. 주간 이렇게 나왔고요. 환율은 1470일 이렇게 일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면 자, K조선 중국 드론의 무방비 노출이라고 합니다. 미 해군 중국 러시아 군사기밀 노출 우려가 있다. 청와대 대책 회의하고 있습니다. MRO 사업장 드론 촬영 가능성 MRO 유지보수죠. 메인테인 뭐 이런 겁니다. 유지보수 정비 관련된 미국에선 개방형 항만 안보 문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자, 미국 불법 드론 무력화시키겠다. 한국은 비행 규제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도 드론 실명 등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고요. 한국은 신고 말고는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3면이 중요한데요. 크게 다뤘는데 테더 세탁소 기승이라고 합니다. 상품권 업체로 위장한 테더 환전소 일주일에 수십억 세탁한다고 합니다. 이게 불법 자금이 세탁되는 거죠. 테더 장외거래 범죄 연료 과정 간단해 볼까요? 오픈 채팅 텔레그램에서 거래자 모집하고 오프라인에서 테더를 현금으로 손대손 거래, 테더 환전소에서 맡겸 해외로 전송하고 해외 피싱 조직 총책이 범죄 수익을 확보한다. 피싱에 연루된 가상 자산 순위를 봅니다. 1위가 테더고 2위가 이더리움, 3위 리플, 4위가 비트코인이네요. 트론, 서클, 솔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자산 가상 자산 거래 비중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거든요. 역삼동에 한 가상자산 환전소에 테더 표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환전소는 상품권 업체로 위장해 범죄 조직 자금 세탁 창구로 하다가 적발됐다고 하네요. 자, 보이스피싱 잡는데 3대 신종 피싱. 투자 리딩방 노맨스 스캠 노쇼 올 들어 3월까지 2,517억이 피해가 있습니다. 야, 이게 노쇼도 상당해요. 노맨스 스캠은 많이 들어봤고 투자 리딩방도 마찬가지인데 노쇼도 크다고 합니다. 금보다 테더가 종로 금은발까지 파고든 자금 세탁이라고 합니다. 관치하는 골드바를 테더로 교환하고 코인 결합 변종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빨리 서두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감하는 군 병력 로봇이 GOP 해안 경계를 만든다. 군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GOP는 참 삭막하죠. 삭막하고 적막하고 과연 경계를 해야 될 것인가. 로봇이 대체한다고 합니다.
2030 국군 30만 명 밑도른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AI 로봇 도입을 서두르야 한다. 위험지역 악천후 출자를 활용하고 방산 분야 수익성 개선 노리고 있답니다. 자, 현대자동차의 그룹의 주요 로봇 라인입니다. 휴머노이드, 사족보행, 물류 로봇, 모빌리티 플랫폼, 웨어러블 서비스 로봇 이렇게 돼서 이것도 이제 관심 있게 투자하시는데 한국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2040년은 지금 2020년만 해도 65만이었는데 2040년은 15만으로 줄어들 것 같다고 합니다. 커지는 군용 로봇 시장 5년 뒤에 59조로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의 로보틱스 기술이 전장뿐만 아니라 소방 의료 부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양도세 중과 부과로 매물 잠김 심화됐다. 자, 집값은 내년까지 오름세가 지속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망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정책이 들어가게 되면 또 바뀔 수가 있죠. 전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부과로 매물 잠금 심화되겠다. 10명 중 8명이 서울 집값 오를 거야. 2명은 무슨 얘기를 소수 의견이 냈을까요? 합니다. 20%겠죠. 공급 물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전세 풍기 현상이 매매 수요를 자극할 것이다. 대추세 그런 기사.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올해 안에 15억 이하 중저가 청약 노려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78% 비거주자 1주택 규제를 반대하고 있으면 전월세 더 줄여 임대를 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가 얼마 2월 3일이니까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구가 그 관심 지역이죠. AI를 연구했습니다. 자, 이 스냅스가 성과급도 나이순, 허봉제에 갇힌 한국 임금 갈등만 커졌다는 것이죠. 직무급제죠. 한국형 임금 체제의 개편이 절실하다. 허봉제 직무급제 도입 현황입니다. 기여도 무관한 성과급 지급에 삼성전자, DX 간의 노노 갈등, 허봉제 유지한 채 정년 연장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악화 전망이다. 직무 성과급제 도입 해결책이 직무와 성과급제.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직무급제. 뭐 저 오래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허봉제 직무급제 도입 현황. 직무급제가 65세 정년 연장 아직 일본은 된 것 같아요. 한국은 양대 노총 총력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의 예를 볼까요? 역할 직무급 복합형 임금 체제로 확산되고 있다. 아무래도 경제에서는 앞서간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전면 변화보다 연착륙에 방점을 찍어라. 한국도 일본 사례처럼 설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본 것에 좋은 걸 받아들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좋은 제도가 있으면 받아들여야죠. 실험적으로. 경영 실패 두려워 말라. 1번 얘기 나왔어요. AI 반도체 공격 투자라고 합니다. 과거에 1번 경영진 손해배상 책임 상환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실질 GDP 경제적 호연 못 담았다. 확장 재정 힘쓰는 김용범이라고 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말이 중요하죠. 네.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실질 명목을 떠나 실질 GDP 무슨 말을 했는지 볼까요?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존 국내 총생산 GDP 통계 체계가 반도체 호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김 실장이 보는 핵심은 내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확장 재정에 힘을 실겠다. 이게 핵심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금융위 포용 금융추진단 이달 출범하겠다는 것이죠. 여기 가고 싶어요. 이런 데 가서 3, 4일 정도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기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뇌가 좀 휴식이 필요하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 뉴스 보겠습니다.
넘버링 해보겠습니다. 저점을 찍고 한 달이면 증시 회복, 중동 전쟁선 공식 안 통했다고 합니다. 자, 주요 전쟁 이후 S&P 등락 분석해보니 했습니다. 한중일 증시 치솟는 중이지만 이란전 낙폭 회복에 45일 소요된다. 장기전 양상된 1년 뒤 평균 2% 하락하고 국제 유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서 4차 중동전 회복 6년 걸릴지도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자, 시장의 빠른 적응, 중동전은 다르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번 증시 상승은 인공지능군과 주요 기업의 양환 실적 발표가 강한 상승 동력이죠. 인공지능군과 이에 따른 양환 실적 발표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데다 미국 경기 성장과 제조업 지표, 물가 지표 등 양호하게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 흐름을 되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볼까요? 주요 전쟁, 군사 갈등에 따른 S&P 지수 등락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다시 여기에 대해 중요한 통계 자료가 될 것 같아요. 회복까지 56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종료 후 이란, 이라크 27일. 근데 지금은 45일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여기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이 가장 높게. S&P 지수를 볼까요? 전쟁이 6,343까지 3월 30일에 있었고 5월 8일에는 지금 7,000 올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미국 협상은 답 나올까? 이란서는 깜깜무소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 뉴스입니다. 데이터 센터 오라는 빅테크 현금 보유액 10년 만에 최저랍니다. 데이터 센터 오리는 빅테크 데이터 센터가 가장 크게 다뤘던 것 같은데. 자, AI 투자에 따른 빅테크 자본 지출을 볼까요?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렇게 2천억, 알파벳 2천억 달러를 육박했군요. AI 투자를 위해 주주 환원도 축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삼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 잉여 흐름, 현금 흐름이 표준회계 규정에서 명확하게 정리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산 방식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 실제 수치는 공개된 것보다 더 나쁠 가능성이 있다고. 이거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헝가리 신임 총리, 헝가리에서 16년 만에 정권 교체됐다고. 헝가리가 참 자연환경이 참 좋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D학점을 받은 치킨 핑거 KFC 제친 괴짜라고 합니다. 치킨 핑거 레이싱 케이스 CEO 크레이브 이브스 투자 못 찾아 20시간 막노동 못 받아 20시간 막노동 틱톡 마케팅 MG 팬텀 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KFC를 잡았다. 1991년 미국 조지아대 경영학부 창업한 당시 핑거 치킨 핑거 손가락 크기만한 닭튀김 대표명으로 내선 패스트푸드 매장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한 학생이 가장 낮은 점수 받았다.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 시장 조사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담당 교수의 평가였지만 이게 이제 자, 지난해 레이싱 케이스의 매장 한 곳의 평균 매출이 660보다 약 96억 7천만 원 기록했다. 매장의 4배가 많은 K 평균보다 5배가 높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존의 그 기라성 굳건한 KFC 시장 점유를 깰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다이소만 보더라도 그렇죠. 늘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이소가 지금 국민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하고 통찰하고 깊이 있는 정보의 공유,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연결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천이죠. 미친 실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거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색상 물림으로 끝난다. 실천해야지 뭔가 나오게 됩니다. 자, 중국산 황산 가격 2년 새 11배나 급등했습니다. 황산. 미 이란 전쟁 여파로 세계 시장의 황산과 원료는 황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이게 뭐 황이 그거죠. 폭탄 그죠? 폭약 만드는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운송 차질과 규제 현장에 반도체 포함한 산업 전반을 생산 조정을 하는 것으로 현장이 나온 것 같아요.
게임이 키운 OLED 모니터라고 합니다. TV 시장을 넘본다는 것이죠. 모니터용 OLED 연 11% 성장했다는 거죠. 모니터죠. TV보다도 디스플레이 이 신성장 동력 부상. 자, OLED가 뭡니까? OL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유기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모니터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2030년 OLED 모니터가 OLED TV보다 더 많이 팔릴 것이라고 하죠. 게이밍 모니터의 힘. 게임이죠. 게임 모니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수요죠.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르면 2분기부터 세계 최초 8.6세대 OLED 설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 투자의 모든 OLED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제 뭐 OTT 뭐 이런 거 TV보다도 모니터를 통해서 넷플릭스나 보기 때문에 뭐 TV도 있지만 업무를 하면서 가끔 짬짬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OLED 모니터이기 때문에 성장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보고 익숙한 현상을 낯설게 볼 수 있는 통찰의 안목이 필요하죠. 네. 문제를 과거는 SK, 뭐 현대차, 뭐 중리 이런 개별 이슈들이 고유가로 뭐 전체적으로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말한다. 무너진 품질의 눈물, 이커머스 5개월째 역성장하면서 이커머스. 자, 알테시 중저가 제품의 몰락이랍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중국 이커머스라고 있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진출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물가 장기화로 가성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잦은 품질 논란에 싼게 비지떡이라는 이제 구조죠. 고객이 잡아두는 로긴 제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옛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싼게 비지떡이죠. 한 절반 이상은 구매했다가 쓰지 않고 구석에 처박아 뒀다가 버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쓰레기 직전의 물건들 사는 느낌이에요. 네. 중국의 직구 증가 6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최저라고 합니다. 이미 성숙기가 도달했다. 사이클에 싼게 비지떡 인식의 고객이 있다. 알리 사업을 결제 20% 광고 줄이고 물전 투자. 테무도 2.6 쉐인도 성장 모습. 품질 점은 다이소득의 반사이. 그렇죠. 다이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다이소가 직접 보고 만지고 눈으로 질감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워낙 이제 화면 동영상 기술 화질이 사진 화면이 발달돼서 조작이 가능하지만 고객의 눈으로 만지면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이소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험 소비를 공략한 중국 브랜드 이제 경험이 중요죠. 동국제약의 센텔리안 24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센텔리안 24가 뭡니까? 자, 카카오 택시 길거리 승차된 수수료 없앤다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카카오 택시 거리에서 예약하지 않고 앱으로 잡을 수 없는 택시를 만날 확률이 몇 %입니다. 거의 뭐 힘듭니다. 그냥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 타고 가는 게 낫지. 할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죠. 택시 콜 골라잡기 대사라나라고 했습니다. 어떤 플랫폼 수수료 수백억 급감하기라고 합니다. 앱안 거친 운영에 기사들 플랫폼과 영업 선호된 피크타임 모두 심각해질 수도 있다. 배회 영업 수수료 이런 거 이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가끔 택시를 타기 때문에 배회 영업 수수료 금지법 시행. 자,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길거리에서 직접 승객을 태운 택시 운송, 배회 영업에는 플랫폼 수수료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실제 중개하지도 않은 운행까지 수수료를 받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지만 모빌리티 업계는 비상으로 택시 중개 근간이 동일 수수료 체계를 흔들리면서 택시들이 콜 골라잡기 영업이 되살아나고 자동차 배차 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장일단이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수수료를 떼가는 방식 그게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은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여기 이제 정책 방향을 잘 설정해야지 적정하게만 수익을 가져가라.
자, 재정은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다 챙기는 꼴이죠. 시스템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뿐이겠습니까? 에어비앤비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체키 로보택시 그리고 자율 행위된 지인에게 하는 챗GPT 1+. 자, 길어지면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목만 보겠습니다. 예, 주치 준서. 자, 오늘은 좀 칭찬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이한데 얼굴 경제 시대 재밌네요. 시간인데 머니 이제 위클리에서 기획적으로 나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시간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데 일단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힘찬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시큰 경제였습니다. 안녕.